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정준호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3주를 방송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못하니까 제가 근무하는 저희 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왜 방송 안 하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기다려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라는 섬에 국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7년 동안, 현재 7년 동안,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7년 동안 세계 피부과 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피부과 학회들이 이렇게 합쳐서 좋은 일을 해보자 해서 모인 그런 연맹입니다. 영어로는 International League of Dermatologists, Dermatological Society, 죄송합니다. International League of Dermatological Societies라고 전 세계에 있는 피부과 관련 학회들이 연합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피부과 관련 학회가 많죠. 피부과 학회도 있고 피부연구학회도 있고 여드름 학회, 아토피 피부학회 이렇게 우리나라만 해도 한 20개 넘게 피부 관련 학회가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각 나라에 그런 학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각 나라 전 세계에 약 130개국에 있는 학회들이 서로 연합한 그런 단체인데 그 학회에 소속된 피부과 의사를 전부 합치면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30만 명의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학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학회를 운영하려면 이사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륙별로 2명씩 선거로 이사를 이제 투표로 결정을 하는데 제가 7년 전에 투표에 나가서 아시아의 이사를 이제 2명 뽑는데 제가 7년 전에 여러 나라 후보자들과 경쟁해서 간발의 차로 선출이 됐습니다. 제가 1등을 하고 제 기억에 중국 교수가 2등을 하고 대만 교수가 3등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지금 이사회의 이사를 아시아 대표 이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 한 명은 이제 일본 교수가 현재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피부과 연맹이 하는 일이 뭐냐? 2년에 한 번씩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서 학회를 합니다. 세계 피부과 학회라는 걸 하고 또 월드 스킨 서미트라고 하는 학회를 해서 이 피부과 관련 지식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요. 두 번째 이번 피지에 간 이유가 그건데 두 번째 이유는 전 세계에 피부과 의사가 없어서 피부병이 굉장히 쉬운 피부병인데도 치료하지 못하고 피부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고생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전체에 피부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과 의사를 교육하는 트레이닝 센터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25년 전에 세웠고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에도 2년 전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아프리카 의사들을 교육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번에 남태평양에 여러 가지 여러 섬이 있는데 그 남태평양 섬 전체에 피부과 의사가 딱 2명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적도 밑에 고온 다습한 지역에
감염성 피부 질환이 굉장히 많은데 피부과 의사가 없으니까 제대로 진단을 못하고 치료가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어서 탄자니아와 마찬가지로 피지에 이 피부과 의사를 교육하는 그런 트레이닝 센터를 세우게 됐습니다. 세계 피부과 연맹에서. 그래서 거기서 기념하는 학술 대회도 하고 트레이닝 센터를 보기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먼 길이고 또 준비도 하고 해서 3주간을 제가 방송을 못하게 됐습니다.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가서 좋은 경험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지는 이제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좀 낙후됐는데요. 자연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나무도 많고 비도 많이 와서 이제 나무도 많고 날씨는 항상 따뜻하고 자외선이 세기가 너무나 세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제가 열심히 바르고 다녔고 선글라스 끼고 다들 반팔 반바지 입는데 저만 긴팔 긴 바지 입고 그러고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는 양산을 잘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내에서 회의도 많이 있지만 다들 이 햇빛을 보는데 동양에서 온 나이 든 사람이 양산 쓰고 다니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잘 바르고 그늘로만 다니면서 햇빛을 피하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비욘드에서 젊어지는 피부, 건강한 피부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 게 필요한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피부를 항상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 충분한 수분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의 저속 피부 노화를 위해 7가지 생활 습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수분 섭취, 물을 자주 마시는 게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하루에 필요한 물 섭취량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 자주 드시나요? 가끔 목이 마르시나요? 우리 몸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제 체중이 75kg쯤 되는데 이 체중의 60%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60%는 물로 구성되어 있고 어린이는 이제 더 많아서 어린이 몸의 75%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단일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엄청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물은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은 우리가 이제 마시면 이제 수분을 섭취하고 되는데 평상시에 수분이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쉴 때 폐에서 있는 공기가 밖으로 나올 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숨을 쉴 때마다 이 폐를 통해서 수분이 밖으로 소실이 되고 또 피부가 건강하고 젊으면 피부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지 않는데 피부 장벽이 망가져 있으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서 수분이 많이 밖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 피부 장벽이 많이 망가져 있으신 분은 수분 손실을 꽤 많이 일어나게 되는 수분 손실이 꽤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당연히 땀을 통해서 수분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도 항상 수분 손실이 일어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계속 수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계속 보충을 잘하면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혈류량이 피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의 양이 많아지니까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 혈류량이 증가하죠. 그 피에는 신선한 산소 또 영양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 몸 곳곳에 이렇게 잘 공급이 되니까 거기 우리 몸 곳곳에 위치하는 세포가 산소도 받고 영양 공급도 잘 받아 가지고 제 기능을 잘 하게 되면 우리 몸이 튼튼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혈류량이 작아지면 이 몸 곳곳에 도달하는 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우리 몸 건강이 나빠지게 되고요. 또 혈류량이 증가하면 노폐물을 혈액에 태워 가지고 제거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는 이제 수분을 잘 이게 함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피부의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은 피부에 반드시 염증이 생깁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피부가 알아요. 내 피부가 건조해졌네. 큰일 났다. 피부를 다시 튼튼하게 피부 장벽도 튼튼하게 하고 해야지 하면 여러 가지 물질을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내는데 그런 물질이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유발하면 염증 노화라 그래서 피부 노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고 충분한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피부도 건강해진다 이런 서론적인 얘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하루에 필요한 물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했는데 아침에 운동하면서 1리터 이 큰 물통의 물을 다 마십니다. 물론 땀을 좀 많이 흘려서 너무 많이 마시지만은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이렇게 물병이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마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2리터면 이제 꽤 큰 병 2개잖아요. 물병. 2리터 먹는 게 좋고요.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병원이 있는데 메이오 클리닉에서 권유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물만 따로 먹기도 하지만 이제 국도 먹고 음식도 먹고 수프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포함된 수분을 합쳐서 남자는 3.7리터 먹어라. 섭취하는 게 좋다. 여성은 2.7리터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에 포함된 수분 양이 많이 달라지니까 음식을 빼고 물로만 먹어야 되는 게 이제 계산이 돼야 되는데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계산한 거 보면 보통 하루에 섭취하는 수분량의 4분의 1, 25% 정도만 정도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평균 대략 그렇다는 거죠. 이제 섭취하게 되고 나머지는 음식과 관계없이 물을 추가로 마셔 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3.7 곱하기 25% 3.7리터 중에 25%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약 1리터 계산해 보니까 약 1리터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리터면 딱 1리터지만 1리터 조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약 이 정도 되니까 남자는 한 2.7리터, 여성은 이제 2.7리터에 25%가 얼마쯤 되니까 보니까 0.7리터쯤 돼요. 그래서 여성은 2리터, 남자는 2.7리터를 음식과 관계없이 추가로 물을 조금씩 마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마시잖아요. 커피는 이뇨장이 있어요. 커피 마시면 소변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커피는 마시면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소변을 보게 되기 때문에 커피 마시는 것만큼 추가로 물을 같이
더해서 마셔줘야 된다 그런 거고요. 알코올은 이뇨장이 더 심하죠. 술을 먹으면 맥주를 먹으면 소변 자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맥주 500cc 먹었다 그러면 우리 이뇨작용으로 우리 몸에 있는 물 500cc가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생맥주 500cc 먹었다 그러면 마셨다 그러면 물을 500cc 추가로 마셔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2.7리터, 여성은 2리터 정도 음식과 무관하게 조금씩 하루에 물을 마셔주는 게 좋다. 2015년에 나온 한국에서 실시한 논문을 보니까 성인 19세 이상에서부터 50세까지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나 그런 거를 연구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평균 1리터 마신다고 조사돼 있습니다. 하루에 2리터는 마셔야 되는데 남자는 2.7리터, 여성은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1리터 마시니까 한국 사람들은 물을 굉장히 적게 마시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 열심히 마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물이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있느냐? 우리가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걸 탈수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의 2% 이상의 수분 소실이 나타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100kg, 몸무게가 100kg다. 근데 물을 많이 2리터 정도를 마셔야 되는데 못 마시는 경우, 그러면 2% 소실, 체중의 2% 이상의 수분 소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전 75kg니까 뭐 한 1.2리터 정도 물 하루에 먹는 마시는 물이 부족해지면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피로해요. 그래서 피로하신 분 물을 자주 마시면 피로감을 좀 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자꾸 화가 나고 또 판단도 잘 안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또 기분도 좀 축 가라앉고 자꾸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짜증이 나고 화나고 우울하고 한다 그러면은 물을 마시는 게 좋고요. 또 기억이 잘 안 되고 판단이 잘 안 되게 됩니다. 너무 탈수 증상이 심하면.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면 이렇게 기억력, 지각 능력 이런 인지 기능이 상승되고요. 기분이 나빠졌다고 화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긴장됐던 그런 기분 상태도 좋아져.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죠. 그래서 항상 책상에는 컵에다 물을 따라 놓으시고 냉수도 좋고 보리차도 좋고 이온 음료도 좋습니다. 근데 카페인이 들어간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고 그런 거 해서 수시로 마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신장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 그게 우리 의과대학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신장결석, 왜냐하면 탈수가 되면 신장결석이 증가하고 또 신장결석을 수술한 후에도 물을 많이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이 증가된다. 탈수가 되면 또 변비가 증가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그렇다고 변비가 있다고 물을 많이 마시면서 변비가 좋아지지는 않는데 아무튼 물을 평소에 적게 마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피부, 제가 피부과 의사니까 또 피부 건강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피부 증상은 탈수가 되면 우리 몸에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피부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피부 수분량이 감소되죠. 피부의 수분량이 감소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가 건조해지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게 되죠.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니까 피부에 있는 수분이 더 밖으로 도망가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또 피부 장벽이 더 망가지게 되면 외부에 자극 물질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도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데 외부에 자극 물질이 들어와서 피부에 염증이 더 생기면 피부 노화가
더 촉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물을 많이 안 마시는 분, 항상 약간 탈수된 상태에서 생활하시는 분은 피부가 항상 건조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피부가 염증이 생기고 피부 노화가 생겨서 항상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피부가 친구들보다 좀 더 노화돼 보이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된다. 반면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충분히 물을 드시는 분이더라도 평소에 먹는 것보다 1리터 또는 2리터 물을 추가로 더 마시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리터 물을 더 드셔라. 그렇게 하고 한 달간 조사를 해보니까 피부 수분량이 증가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향상되더라 하는 결과를 얻은 거죠. 피부 장벽이 향상되니까 피부에 염증이 덜 생기고 또 피부 수분량이 증가하니까 혈류량이 증가해서 세포로 도달하는 혈류량이 많아져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또 세포 기능이 향상이 돼서 피부가 훨씬 건강해지더라.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시지만 2리터보다 조금 더 마시면 피부의 수분량이 더 증가되고 피부 장벽은 더 튼튼해질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 말씀드리고 탈수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는지 우리 전신 증상 또 피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이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매일 어떻게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1리터 마시랬다고 한꺼번에 1리터 쫙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안 마신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 조금씩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도록. 목이 마른다 하는 건 이미 탈수가 좀 와 있다. 그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목이 마르기 전에, 즉 탈수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조금씩 마셔서 하루에 2리터, 남자는 2.7리터, 여성은 2리터, 최소 음식과 관계없이 물로만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고요. 피부에 조금 더 수분을 주고 싶어 그러면 1리터쯤 더 드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탈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소변색을 확인하는 거예요. 소변색은 연한 노란색이 좋은데 맹물처럼 하얀 소변을 본다 그러면 물을 많이 드신 거고 연한 소변색이 아니고 진한 노란색의 소변을 본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거죠. 탈수가 된 거죠. 그래서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 여성은 하루에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 합쳐서 평균 2.7리터 마시는 수분이 필요한데 이 중에 25%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니까 25를 빼면은 하루 2리터는 수분을 추가로 마시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성인 남성은 하루에 3.7리터 음식에 포함되는 수분까지. 근데 이 중에 25%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한다고 따지면 그냥 수분 물 형태로는 하루 2.7리터를 추가적으로 섭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는 하루에 3리터, 3.5리터는 물로만은 충분히 마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 마시는 걸 좋아하고 또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1리터에서 1.5리터는 운동하면서 쉽게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하고 출근을 하면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빈도를 따져보면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빈도가 오후에 화장실에 가는 빈도보다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술이나 카페인 음료, 술 드신 분은 잘 알죠. 술 드시면 이제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그럼 커피 이런 거
먹어도 이제 화장실 가고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자꾸 만드는 작용이 있죠. 그리고 인제 물은 쪼끔씩 나눠 마셔야 된다는 거를 인제 설명드리려고 제가 했는데 우리 신장이 있잖아요. 콩팥이 인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이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필요 이상 많이 마시면 그래서 필요해서 막 칼칼 마시면은 이제 내보내는데 신장이 1 시간당 내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이 소변의 형태로 최대 1 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1 시간에 1 리터 이상 많이 마셨다. 격렬한 운동을 하고 마라톤을 하거나 뭐 해서 목이 너무 말라 가지고 그냥 1 리터, 2 리터를 마시면은 물을 마시면은 인제 이 혈액 내의 전해질을 희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해질 농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메실 것 같고 두통과 어지럼증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변색도 보고 갈증 정도를 잘 하면서 물은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바른 수분 섭취 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물 마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틈 나는 대로 마시면 좋고 이상하게 피곤하다 그럼 물 마셔 주시고 짜증 난다 우울하다 이상하게 오늘 집중이 잘 안 되네 그럼 물 자주 마시서 혹시 탈수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몇 가지 SNS가 있는데 이렇게 다 일일이 쳐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래 가지고 제가 여기 링크를 만들었어요. 요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찍어 보면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호뚝 누르면 이제 핸드폰에서 이런 걸 일일이 치지 않아도 SNS에 인제 접촉이 된다고 하고요. 이건 제 개인 SNS 링크고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 관련 사이트입니다. 네. 어유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네. 물 많이 드세요. 뭐 이런 이거 제로 콜라인데 제로 콜라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제 질문을 받도록 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릴 화장품 선물은 햇빛이 센 여름철이니까 선스크린 꼭 필요할 것 같아서 R 선스크린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샤워 자주 하실 테니까 샤워 후에 바르시라고 스누아토 크림, 보습크림이고 또 얼굴에 바르는 페이셜 크림. 요즘같이 인제 땀도 많이 흘리고 할 때 찐득찐득한 페이셜 크림보다는 약간 수분 크림 비슷한 페이셜 크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실버선 님입니다. 비타민 C 섭취랑 여드름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비타민 C를 섭취한다고 여드름이 좋아지느냐 그런 질문이라면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은 많지 않고요.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여드름이 나빠지느냐 그런 질문이라면 그런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 섭취랑 여드름과의 관련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을까 해서 오늘 비욘드 마치고 공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비타민 C 섭취랑 여드름과는 큰 관계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코 님입니다. 요로 결석과 피부 건강을 위해 물을 자주 마셔 줘야겠네. 교수님 과일로 수분 섭취도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이런 데는 수분이 많죠. 그래서 옛날에 수박 먹고 많이 먹으면 이제 애들이 밤에 오줌 싸고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일로 수분 섭취는 괜찮은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로 결석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물을 자주 마시도록 노력하시고요. 과일에는 이제 수분이 많으니까 과일로 수분 섭취해도 좋다. 그래서 과일, 음식 에 포함된 수분까지 포함해서 남자는 3.7 리터 하루에 여성은 2.7 리터를 마시는 게 좋다. 이게 메이오 클리닉의 권장사항입니다.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소남매
남매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이 기름이 많이 끼는데 보습제는 적게 발라야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는 피지라는 기름 성분을 만드는 피지샘이 많은 부위입니다. 얼굴. 피지샘이 많고 얼굴에 피지샘이 많이 있죠. 그래서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이 분비되는 피부를 지성 피부라고 그러고요. 피지샘에서 피지를 만들긴 하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건성 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샘에서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인 경우에는 심하면 개기름이 기르듯이 얼굴에 기름이 이렇게 많이 끼는 거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아서 기름이 피부에 많이 묻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보습제는 우리 얼굴 피부도 피부 장벽이 있거든요.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얼굴 피부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도망가는 걸 막아주고, 또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밖에서 자극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 얼굴 피부도 피부 장벽이 튼튼해야 염증이 덜 생기고, 염증이 덜 생겨야 피부가 노화되지 않고, 또 외부에서부터 유해 물질이 들어오지 않아야 염증이 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얼굴에 기름기가 많은 거하고 피부 장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는 보습 크림을 잘 발라 주셔야 되거든요. 보습 크림 중에서 피부 장벽이 튼튼하게 하려면 3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약산성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각질 세포도 많이 이게 잘 분화 과정을 통해서 잘 만들어지고, 또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기름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 그걸 합성하는 효소의 활성도 잘 유지돼서 기름도 잘 만들고, 또 혈액형 당, ABH 혈액형 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혈액형 당을 만드는 효소들도 약산성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약산성 보습제를 바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피부 장벽을 구성하고 있는 기름 성분,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이 1대1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보습제를 고르셔야 되고, 세 번째는 ABH 혈액형 당을 증가시키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기름이 많아서 끈적끈적한데 거기다 보습 크림을까지 바르려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얼굴을 약산성 세정제로 세안을 거품을 내서 한 10초 닦고 나면은 기름이 없어지면 얼굴이 막 피부 장벽이 망가지신 분은 얼굴이 땡기고 따끔따끔하고 하는 그런 경우, 심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많더라도 보습제는 꼭 발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도소 남매맘님께 제가 만든 얼굴 보습 크림입니다. 페이셜 크림인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3가지 조건, 약산성, 그다음에 기름 성분, 세콜지라고 하는 이게 1대1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성 성분인데, 이때까지 모르고 있던 거를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10년 연구해서 밝힌 ABH 혈액형 당 성분을 증가시키는 그런 특허 성분까지 들어가 있는 페이셜 크림입니다. 정말 좋은데 한번 발라보시기 바라고요. 도소 남매맘님이 아마 PD님이 어디에다가 받으실 주소를 해달라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받아서 한번 발라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모스님입니다. 교수님, 제가 여름철에 땀이 많고 지성 피부인데 운동이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물로만 세안하는 게 나을지 세안 후 토너만 발라도 괜찮을까요? 네, 지성 피부인데 이제 운동을 하시면, 지성 피부인 경우는 이제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피부 온도가 1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가 10%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인 분은 운동한 후에는 얼굴에 더 기름이 많이 흐르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기름이 많은 경우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이렇게 잘 거품을 내서 한 10초 정도 짧게 닦아 내시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보습크림을 바르시는 게 좋은데, 토너만 바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만든 토너가 있는데 그 토너는 지금 3가지 특징을 다 만족시키는 그런 토너라서 닥토가 아니고 요즘 흡토라고 하던데 그런 걸 발라도 되고, 더 좋은 거는 보습크림을 발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코스모스 님께 제가 이 수나토 크림, 이거는 전신에 바르는 보습크림입니다. 요거는 얼굴에 바르기 좋게 제가 만들었지만 이거는 전신에 바르기 좋게 만들었고, 그렇다고 얼굴에 못 바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도 바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로 드려볼 테니까 여름에 운동을 하신 다음에 샤워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은 물로만 닦아도 좋을 것 같고, 얼굴은 이제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하신 다음에 요거를 전신에 바르시기도 하면서 얼굴에도 발라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님도 받으실 장소, 주소를 저기 After the Rain Gift 거기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승호 님이시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색소 침착이 되었는데 이마가 까매져서 사람들이 먹느냐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네, 언제 무슨 일 때문에 이마에 색소 침착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게 몇 달 안 됐다, 뭐 한두 달도 채 안 됐다, 그러면은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요. 기다리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는 겁니다. 자외선을 받으면 그 색소가 더 까매지게 되는 거고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까매져 있다, 글쎄요, 그런 거는 이제 피부과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좋은데, 결국 이제 색소 침착의 원인이 중요한 거죠. 거기가 다쳤거나 염증이 있었던 부위라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간이 가면 저절로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아무 다치지도 않고 거기 염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거기가 까매졌다, 그러면 무슨 다른 병이 있었는지, 다른 병인지 한번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JK님입니다. 혈류량이 중요하면 헌혈을 하면 건강이나 피부에 안 좋을까? 네, 그렇지 않죠. 이제 헌혈하면 몇백 cc 빼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가 없어지는 건 맞는데 우리 몸에서 금방 그 피를 다시 만들죠. 그러니까 다시 만드니까 헌혈하는 거는 건강이나 피부 건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먹으면 이제 그 물을 많이 하면은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다, 이런 말씀드린 거고, 그렇다고 헌혈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네. 헌혈해서 피를 몇백 cc 빼더라도 우리 몸은 골수에서 금방 또 새로운 혈액을 만들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크리프 크림이 피부 항노화에 효과가 입증된 게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레티노이드 크림이 피부의 노화를 막는다는 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수많은 논문이 나와 있는데, 레티노이드가. 근데 아크리프 저 크림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크리프라는 것도 레티노이드의 유도체이기 때문에 저는 저것도 여드름 크림이지만 저것도 지속적으로 오래 바르면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또 피부가 노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리프 크림이 피부 항노화 효과가 있는지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비타민C가 여드름과 관련이 있는지 그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고 2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크릴 크림도 분명히 피부 항노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희정님입니다. 그러니까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이라고 전파 번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저로 박멸시키고 싶은데 사이도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어렵거든요. 피부과 원장님도 어디에 병변이 있냐 물어보시면서 확대경 같은 도구로 보시고 진단해야 할 정도로. 혹시 진단 장비로 모두 찾아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예를 들어 마크 미유 같은 진단 장비로. 모든 병변을 찾는 방법은 없네요. 환부 병변이 퍼지고 전파 감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우려됩니다. 네. 희정님, 편평사마귀가 언제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마귀는 이제 편평사마귀도 파필로마 바이러스라는 균이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보면 사마귀 많아요. 손톱에도 많고 발가락 사이에도 많고 손등에도 이제 사마귀가 있는데 결국 그게 몇 달 또는 몇 년 있다가 없어집니다. 치료하지 않아도. 그건 뭐냐? 우리 아이들의 면역 기능이 그 편평사마귀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거든요. 편평사마귀도 균의 종류가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종류가 좀 달라서 그렇지 파필로마 바이러스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기면 이게 읽어보니까 보이지도 않으시는가 봐요. 돋보기로 봐야 찾을 정도니까 미용적으로 문제가 안 되실 거 같잖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두시면 1, 2년 내에 저절로 없어질 겁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걸 다 일일이 찾아서 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번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그래도 걱정이 되시면 서울대병원 피부과에 한번 가셔가지고 편평사마귀가 맞는지 확인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편평사마귀로 보이지만 사실 편평사마귀가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 생기는 검버섯이 새끼처럼 생긴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편평사마귀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여가지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박멸시키고 싶다고 그러는데 바이러스성 질환을 레이저로 그걸 제거하더라도 바이러스는 얼마나 작은 생명체인데요. 이거가 좀 한두 마리 남아있으면 다시 면역력이 약하면 다시 자라기도 해서 레이저로 박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으시고 한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환부 병변이 막 번지지 않을 겁니다. 전파 위험도 거의 없어요. 이 사마귀는 다 면역력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사마귀 환자 무지 많이 봤는데 사마귀를 제가 손으로 막 만져도 저한테 옮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마귀균에 대한 면역력이 이미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 없으시다. 확대경으로 이렇게 찾아야 볼 정도로 잘 안 보이면 그냥 조금 두고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조코님, 제모하러 갈 때 세안하기 귀찮아 선크림 안 바르고 마스크 착용하고 가는데요. 덴탈 마스크로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되죠. 그리고 산란 자외선 반사되는 자외선은 선크림밖에 없을까요? 산란 자외선 반사되는 자외선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굴에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가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선글라스 써도 차단하고 모자 쓰면 이제 대부분 차단이 되죠. 그리고 산란 자외선 반사되는 자외선은 네, 그거는 제가 무슨 의미의 질문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적어 주시면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까르페디엠님입니다. 몸에 빨간 점은 노화가 되는 과정인가요? 네. 아주 이제
조그맣죠? 예를 들어 성냥알 정도의 빨간 점이 생기는 제 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나이 들면 그게 생기고요. 그거를 어 우리말로는 체리 혈관종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체리 혈관종, 체리 혈관종 이렇게 쳐주시고 영어로는 체리 안지오마 이렇게 치시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이미지 이렇게 딱 눌러보시면 아마 빨간 점이 쫙 나올 겁니다. 생겨도 문제 없고요. 그냥 놔두시면 되고 레이저나 이런 걸로 치료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님입니다. 안드로겐 탈모를 유발하는 DHT가 피지 생성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DHT라는 게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죠.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안드로젠이잖아요. 안드로젠이 하는 일이 이제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드름이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사춘기 때 안드로젠이 많아지는 거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져서 피지샘이 커져요. 그래서 피지샘이 커지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이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 많아지면 탈모가 생겨요. 그래서 이 남성형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탈모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젠은 호르몬이니까 하는 일이 되게 많죠. 남성답게 이렇게 만들어 주죠. 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코님입니다. 교수님, 피부 미백을 위해 링거를 맞는 게 도움이 될까요? 링거라는 거는 그 포도당 여기 링겔병의 그 수액을 말하는 거라면 아니요. 도움은 전혀 안 됩니다. 도움이 될 수가 없죠. 예. 물과 포도당을 맞는 건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몬님입니다. 제가 얼굴이 다쳐서 듀오덤을 붙였는데 알레르기가 생겨서 붉게 된 게 안 없어지네요. 피부과 연고 발라도 효과가 없네요. 색소 침착이 된다고 해서 선크림이나 보습제를 잘 바르라고 하는데 나중에 색소 침착이 될까요? 선크림 바르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눈시름이 너무 심하네요. 네. 일단 듀오덤은 안 붙이셔야 되죠. 듀오덤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 생긴 거니까 듀오덤은 그만 붙이시고요. 붉어진 게 안 없어지지만 이제 며칠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서 연고를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바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색소 침착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친 상처에도 색소 침착이 될 거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그 듀오덤 붙인 그 부위에도 이제 염증이 있었으니까 색소 침착이 되는데, 색소 침착 이런 색소 침착을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포스트 인플라마토리 하이퍼피그멘테이션, 염증 후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다 좋아집니다. 아까도 제가 다른 분 질문에 말씀드렸는데 햇빛 차단을 철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선크림을 거기다 바르도 좋고, 괜찮으시면 뭐 이렇게 거즈 같은 걸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마스크 부위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해서 직접 햇빛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선크림을 좀 바르시면 되는데 선크림 바르면 눈이 시리다고, 그러니까 눈 근처인가 보군요. 네. 제가 만든 선크림은 이제 이게 눈이 안 시렵다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바르면 별로 눈 안 시립니다. 하지만 이거를 바르신 분이 이제 눈이 시리다 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요거 한번 발라보시고요. 이 들어가 있는 성분 때문에 눈이 시려울 수도 있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 선크림이 있고 안 들어가 있는 선크림이 있고 하니까 제가 레몬님한테 이 R 선스크린 SPF 50+하고 PA3+ 더하기
염증을 해주는, 자외선도 염증을 억제하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천연선문, 황금이라고 하는 식물에서 추출하는 황금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발라보시고, 상처 막 진물이 나고 하는데 바르지 마시고요. 얼굴 전체에 바르시고, 평소에도 발라보시면, 이렇게 촉촉한, 자외선 차단제가 있구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눈만 안 시렸으면 좋겠네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한두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파는 이온 음료는 도움이 될까요? 네. 수분 섭취에 이온 음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온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도님, 안녕하셨어요. 오영도님. 교수님, 저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토너와 로션을 얼굴에 발라도 당겨서 스누아토 크림을 바릅니다.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큐어 페이셜 크림 바르면 당김이 없을까요? 네, 스누아토 크림 발라서 당김이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스누아토 크림을 계속 바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누아토 크림은 제가 잘 만든 거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 이 사실 페이셜 크림이나 스누아토 크림의 주요 성분은 굉장히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는 몸에 바르기 좋게 제가 제형을 만든 거고, 이거는 얼굴, 특히 지성 피부에 좋게 만들었으니까, 제형만 다른 거지 성분은 같기 때문에 스누아토 크림을 바르고 전혀 문제 없다 그러면 그냥 바르시면 되고, 페이셜 크림 한번 발라보시고 싶다 그러면 한번 구입해서 발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면 바르는 순서 좀 그러니까 제 생각에 둘 중에 하나만 바르셔도 될 겁니다. 두 개 다 안 바르셔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만 바르시면 되니까 순서는 필요 없겠죠. 마스크팩을 전혀 안 하는데 팩은 로션 바르고 하는 네, 팩을 하면 그냥 팩만 하시면 됩니다. 로션 바르고 또 팩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LJZ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쥐젖과 사마귀와 비립종은 모두 같으신가요? 네, 쥐젖과 사마귀와 비립종 전부 다른 병입니다. 턱과 목의 경계 부분에 2년 전 2개가 생긴 통증이 없고 사이즈 변화는 없는데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사마귀는 아닐 거고, 2년 동안 그대로 있다면 사마귀. 비립종은 목 부분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비립종도 아니고 쥐젖일 거는 아는데, 제가 보면은 0.1초 내에 뭔지 알 수 있는데, 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마귀는 아닐 것 같고, 비립종은 잘 생기는 부위가 아니니까 목이 아닐 거고, 쥐젖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찍어서 어딘가 올려놓으시면 제가 한번 봐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 여기 네, 여기에 요걸 찍어 들어오시면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에 사진을 올려놓으시면 제가 보고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3번 빠지고 거의 한 달 만에 방송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네. 여러분들 질문도 많아서 즐겁고요.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주치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분 섭취가 얼마나 좋은지 잘 배우셨으면 좋겠고, 주위 분한테도 많이 배우신 지식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운 여름철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